저는 용인에 사는 50대 후반으로 3년 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시가총액 5조 규모로 그룹사 내에서는 자금줄 역할을 담당하던 회사였지요. 몇 년 사이 IT 업종이 확 뜨는 바람에 요즘에는 그 회사 다녔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쳐다보지만 한때는 명함만 내밀면 껌뻑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5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경영학이 전공이라 특별한 기술은 없어도 이 부서 저 부서 옮겨다니며 주요 요직은 다 경험했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젊었던 그 시절에는 경영학이 무조건 최고였습니다. 경영학과 가면 어느 정도 밥벌이는 한다고 생각하던 시기였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경영학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학과가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회사를 차릴 것도 아닌데 굳이 경영학과를 왜 갔나 싶은 게 퇴직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그 생각이 커집니다. 제 마지막 직급은 상무였습니다. 정확히는 상무보였지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상무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상무보와 상무였습니다. 직급 체계로 보면 상무가 상무보 위입니다. 상무보에서 실력을 검증받으면 상무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나 할까요? 요즘 퇴직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 상무했다 그러는데 아마 상무보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임원의 수명이 2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승진한 상무보들은 초반의 2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의 구간인 2년을 잘 넘기면 다음부터는 롱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 따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선배 상무 하나가 술자리에서 그러더군요. 상무보가 상무냐? 상무부터가 진짜 상무지. 그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좀 티껍긴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 선배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괜히 상무부 달았다고 오버하지 마. 그러다 꼴로 가는 수가 있어. 1년 차 때는 조용히 지내다가 2년 차 때 작은 거 하나 터뜨리는 게 장땡이야. 지나고 보니 그 선배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2년을 못 넘기고 상무보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1년 차 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이거저거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성과는 성과대로 안 나고 막판에는 괜히 설친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었거든요. 그 끝에 아주 칼같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반면에 그 선배는 아직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무만 몇 년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그 선배도 회사를 떠나겠지만 그런 선배가 부러운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는 대학 2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 얻으려고 참 고생했습니다. 아이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신혼 때는 와이프가 직장에 다녔는데 워낙 허약 체질이라 두 가지 일을 하려니 힘들어서 아이가 안 서나보다 했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건 노동이 따로 없더군요. 병원에 수도 없이 들락거렸고 좋다는 한약은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네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놀러다니기 바쁩니다. 가끔 아들 녀석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술집이랑 카페만 잔뜩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하면서 살지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라도 빨리 가주면 좋겠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면서 때가 되면 가지 않겠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저도 그 마음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당장 제가 직장을 잡고 안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나랏밥을 먹어주면 좋겠는데 도통 제 마음과는 따로 사는 아들 녀석이 원망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강서구 쪽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긴 했는데 잠실로 이사 가면서 처분해버렸습니다. 당시 5억 정도에 팔았으니 한참 전의 일이지요. 그때는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학군이 좋은 동네에다가 작은 평수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계획처럼 쉽지 않더군요. 제가 집을 팔고 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눈만 뜨면 올라가는 바람에 영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건데 돈도 팔자에 있어야 하나 봅니다. 누구는 쪽집 개처럼 집만 샀다 하면 오르는데 저는 그 반대니 말입니다. 잠실 사는 동안에도 전세금 대기가 참 많이 버거웠습니다. 전세금 대출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다 늦게 강서구 집을 괜히 팔았나 싶었지만 그때 그거 팔지 않았더라면 잠실 전세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건만 그 고생을 하고도 내 집 한 칸 없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 용인에서 더 들어간 곳에 살고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바로 이사를 했지요. 마침 외국에 살던 집주인이 자기네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겸사겸사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거저거 다 비싼 동네, 더 이상은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고 아침마다 매일 가야 하는 곳이 없어졌으니 어디에 산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확실히 이사를 오니까 덜 북적거리긴 합니다. 퇴직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얼마 동안은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녁마다 약속이 있었지요. 고맙게도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만났던 선후배들이 연락을 많이 주었습니다. 돌아가며 만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더군요. 밤마다 술을 원없이 마셨습니다. 확실히 다음날 출근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중간에 술의 양을 조절하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워낙 술자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나 싶어 한두 달간은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약속이 뜸해지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일주일에 4~5번 정도 꽉 찼던 스케줄이 사라지니 진짜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뭘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던 차에 아파트 게시판을 보게 됐습니다. 골프장에서 발렛 파킹 직원 모집을 한다고 써 있더군요. 집에서 조금만 더 가면 골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차를 도와줄 직원을 모집한다더군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운전이야 자신 있으니 어려울 건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아침 11시 반까지 6시간을 일해야 했는데요. 마침 그 시기에 아침마다 너무 일찍 눈이 떠져 고민이던 상황이었거든요.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일어나면 꼭 잡생각이 들어 정신이 산란하던 차였습니다. 어디를 시간에 맞춰 나가지 않아도 되니 반드시 씻어야 할 필요도 없고 밥을 제 시간에 시간 지켜서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건 공상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공상이 사람을 아주 돌아버리게 만들더군요. 이러다 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제가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 수신호를 해서 고객의 정차를 유도하고 트렁크에서 골프백을 꺼내고 고객에게 차키를 받아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골프장은 새벽에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숙식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같은 조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 2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른 아침에 출근하느라 한두 번 지각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분들이 계셔서 손님을 받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몇 번 담배와 커피를 사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작게나마 마음의 표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기가 져서 뚝배기 불고기에 소주 반주라도 하게 되면 하루 일당이 쑥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낮술을 하면 저녁 때도 한 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시간당 받은 돈이 11,000원이었으니 딱 하루 용돈벌이였던 셈이지요. 그럴 때는 뭐하러 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구석에서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고 치지 마세요.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관리부장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괜히 퉁명스럽게 대하면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이 걸리니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차량 사고를 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골프장에 오는 차들 중에 수입차가 많은데 여기에 작은 기스라도 나게 되면 아주 머리 아파지거든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된다지만 돈은 둘째치고라도 이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멘탈은 멘탈대로 무너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골프장에서는 생 신입한테는 고급 수입차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어야 안전하게 일을 마칠 수 있으니까 일단 고급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로 골프장에서 숙식하는 분들이 앞에 나섰습니다. 물론 국산차라고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차종인데도 내 차랑 남의 차랑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침착해야 합니다. 막말로 느릿느릿했다고 한 소리 듣는 게 낫지 바쁘다고 서두르다가 사고라도 내게 되면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급차 차량 사고보다 더 최악으로 느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헉! 누가 차에서 내리는데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직 현직으로 일하는 회사 입사 동기였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그 친구도 저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눈만 마주친 상태로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명 짧은 순간이었을 텐데 저에게는 정말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 먼저 침묵을 깬 건 그 친구였습니다. 표정을 보니 저보다 그 친구가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라고. 그 친구 곧바로 상황 파악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인사를 하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참 그때 기분이란 뭐라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 친구 욕심이 많아서 오로지 앞과 위만 보고 산 탓에 다른 동기들보다 진급은 빨랐지만 주변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썩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저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지 않고 재빨리 들어가줘서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좁다더니 그런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일 있고 바로 저는 골프장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발렛 파킹하는 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일했던 골프장이 동료들이 많이 다니던 곳이 아니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잡념을 없앨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요즘도 그 뚝배기 불고기집 가끔 갑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첫 숟가락을 뜰 때면 막 퇴직했던 직후에 황량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